안녕하세요. 서영우 국어의 서영우 원장 대표 그냥 강사입니다. 서영우 강사라고 합니다. 자, 설명회를 굳이 뭐 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뭐 듣는 것보다는 그냥 뭐 요즘 뭐 유튜버 세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고 1학년 일단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첫 번째. 위치는요 7동 4층이라고는 아시죠? 그죠? 제 문자를 받으셨으니까 딱 보입니다. 4층에 오면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는 좀 수월할 거예요. 그다음 이게 들어오면요 요게 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클리닉실 아니면 학생들 남아서 하는 곳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024년도 수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이겠네. 작년 수능에 서초의 A 고등학교 서울대 합격 4명 중에 3명이 제 수업을 들었던, 고3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4명 중에 3명이 제 수업을 들었던 서초고 A 고등학교, 서초고입니다. 서초고등학교입니다. 어쨌든 서울대 의대도 나왔고, 그렇네요.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원래 걔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부 다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인연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못했는데 제가 만든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못했다가 서울대 보냈습니다. 걔 국어만 좀 못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일단은 강의실이고 뭐 이것저것 제가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들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일요일에 오시잖아요. 학생들이 일요일에 오잖아요. 일요일은요 여기에 문이 닫힙니다. 잠깁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1층의 상점들이 전부 다 일요일에는 쉬어요. 그래서 정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건물 옆에 뉴코아 쪽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요. 보세요.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럼 뉴코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 옆쪽, 그러니까 이 건물의 옆쪽에 가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은 지하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괜히 전화하지 마시고 문 잠겼어요. 하지 마시고 정면에서 오른쪽 6호화 쪽 옆문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된다. 자, 개강은 3월 10일 1시에 오시면 됩니다. 횟수는 8회 이상일 겁니다. 아직까지 학습 그 컬이 언제 치는지를 안 나와 있으니까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직보 1회도 있을 것이고 결제는요 4회를 기준으로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안내 받았을 겁니다. 결제 방법 또 질문하시더라고. 개강날 오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약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수강하실 분은요 이제 이때 수강을 하실 분은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서초고 1학년 이름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수업 듣는지 문의만 있고 안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음식점 예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약을 하실 때 뭐 몇 명 예약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한 명 예약할 거 아니에요. 각각 뭐 2명이 쌍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예약합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쌍둥이도 있습니다. 제 반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예약 확실하게 제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좀 준비를 하죠. 복사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스타일 서초고 1학년 기출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립니다. 중3에서 고1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중3에서 만약에 90점 국어 말입니다. 국어 90점 이상 정도를 항상 유지했다. 90점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면 고1 때 이게 그대로 가느냐?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는 절대 90점 이상으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체감 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고1에서요, 고2 같은 경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별로 없어요. 간극이. 그러니 중딩에서 고등으로 올라갔었을 때 가장 크다. 따라서 점수는 대폭 하락할 확률이 높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90점대와 중3 때 90점과 고1 때 고등학교 때 90점 같은 경우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중3 때 90점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모릅니다.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요?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문제가 쉽게 되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고득점 맞았을 때 뭐 100점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70점 정도 아니면 80점 정도 때다, 7, 80점 정도 때다라고 내 제자가 자제분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왔었을 때 등수나 아니면 점수가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90점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 점수를 목표로 가면 그래도 다른 애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등급이나 등수는 고득점이 위치할 수 있어요. 일부러요, 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있죠. 첫 시험 중간고사겠죠.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일부러 난이도를 3개 냅니다. 왜 난이도를 3개 내지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쉽게 되면 애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야 얘가 진짜 잘하는구나, 얘가 못하는 거구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학교 선생님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애들을 박살낼 의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첫 시험에 등급을 결정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출판사는 달라도 전부 다 공통 파트일 겁니다. 1. 첫 번째, 당연히 문학이죠. 문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등급을 결정하는 건 현대시입니다. 요게 등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요, 차이가 좀 나요. 문법이 다양한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문 변동, 이거는 어머님들은 모르실 건데 학생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의문의 변동, 의문 개념, 이거 중학교 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준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 다음 문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뭐 문장 표현이라고 알고 있니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도 있습니다. 사동과 피동, 학생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사동, 피동, 뭐 높임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거든요. 높임 표현, 이런 것들,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문과 관련되는 발음과 관련된 표현과 문법과 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럼 이게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문법적 개념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법 개념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문학적 개념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념어 때문에. 두 번째, 외부 지문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르는 지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요. 즉 외부 지문을 가지고 애들을 한 대 때립니다.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개념어를 선택지에 막 깔아가지고 또 한 대 때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두 방 맞아요.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그래 여기서 그로기 상태가 됐다. 그 다음에 문법 들어가가지고 애들 버버벅 때립니다. 그럼 애들이 힘들어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번 보는데 볼게요. 일단 이거는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를 한 4-5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문법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학생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발음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발음을 그냥 중딩처럼 이 발음 저 발음 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 그런 단순한 문제 절대 안 내고요.
샘플 가지고 왔어요. 규정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9, 10, 11, 17 한 문제입니다. 18, 20, 23, 29항까지 30항까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안에 이걸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고 서술형 문제로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설명을 할 때 근거는 무슨 조항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 근거까지 다 찾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나마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나 세화여고나 서문여고나 뭐 굵직굵직한 학교들 있죠. 그 학교보다는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만은 경험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쉽다 어렵다는 개인차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네가 쉬울 수 있지만 다른 애들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은 쉬울 수 있는데 너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다시 저러한 복합적인 문제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거는요 문법적 개념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입니다. 문법적 개념어, 전미사, 어미 중에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개념들.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그것을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문법적 개념어들입니다. 학교쌤은 문법적 개념어를 일부러 까십니다. 그러면서 개념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개념어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법적 개념어를 틀어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학생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려면 단편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선택지에 있는 그 개념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맡으신 분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에서 1학년을 맡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선택지에 개념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깝니다. 근데 하나의 선택지에 하나만 까는 게 절대 아니죠. 왜? 줄을 세워야 되고 변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선택지 자체가 깁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2개,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남학생들이나 또는 여학생도 상관이 없어요. 성격 자체가 성급한 학생들 있죠. 전성, 성격, 습관, 빨리빨리 뭔가 판단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성급한 학생들의 경우 그런 학생들은 국어를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내공 있게 디테일하게 좀 생각하는 학생들은 국어 시험을 굉장히 잘 볼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습관적인 것, 태도적인 것, 천성의 것.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바꾸면 굉장히 좀 수월한 과목이 국어이기도 합니다. 습관의 과목이기도 해요. 국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어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제는 문법은 됐고 문학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학은요 변별성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기 박스에 외부 지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 지문이거든요. 보기 박스? 예, 보기 박스 외부 지문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윤동주의 병원이죠. 이거 외부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출처를 좀 알려드릴까요? 이것에 대한 출처는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은 고3이거든요. 고3 평가원에 있는 지문들을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또 외부 지문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출처는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학교 선생님 출제자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 출제자예요. 그러면 그 해에 말입니다. 그 해에 수능 안 풀어보실까요? 풀어봅니다. 무조건 풀어보면 왜?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요. 예?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안 풀어볼까요? 매년 푸십니다. 평가원 푸십니다. 다 풉니다. 근데 학생들은 안 풀죠. 그럼 출제자는 다 풀거든요. 일부러 이런 거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의도는요. 어차피 1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고2, 고3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고3 가가지고 고3 지문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초구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이 학교들 모든 학교는요. 또는 좀 더 확장해서 대치동에 있는 나발이든 간에 1학년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의도는 뭔지 아세요? 개념은 확실한 거. 두 번째, 외부 지문 미친 듯이 많이 푸는 거. 세 번째, 너희는 이제 고3이야.
고3 커리를 미리 생각해. 넌 고3이라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문고나 서울고나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가 막 들어갑니다. 수능 특강 고3 껴도 막 들어갑니다. 예, 고1거 안 들어가고요. 고3 지문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1, 너는 고1이 아니라 고3이야 라는 시험의 수준으로 낸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서초고는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나마 할만은 합니다만은 고3 지문도 많이 냅니다. 출처가 고3입니다.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 선택지 이거 쫙 한번 보시면 개념어 전부 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전부 다 개념어들입니다.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개념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느낌 있고 판단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우는 학생들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기준이 나왔을 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기준을 배우는 게 개념어 학습입니다. 개념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건한 거, 뭐가 경건한데요? 느낌 있어요? 어머니 학생들 경건은 이건가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거 뭐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이것도 뭐 김영란의 독을 차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수능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문제는요, 작년 고1 서초고 1 기출문제입니다. 1학기 기출문제,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한 시험지 안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어 보세요. 수민상관의 구성으로 끊고 그러면 이건 앞에 있는 것은 표현법이죠. 표현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태도. 표현법과 태도를 연계해서 묻고 있죠. 또 음성상징어 표현법이에요. 그러한 상실감 정서입니다. 표현법과 정서와의 관계. 도치법, 시적 여운, 이건 표현법과 관련되는 거. 그런 상황 잡을 수 있는지, 의지,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를 들었던 상황, 정서, 태도라고 하는 관점은 있죠. 근데 이것을 각각 한 선택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법하고 연계해서 같이 내는 거예요. 이 표현법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고 있다, 이걸 드러내고 있다, 이걸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누차 얘기하죠, 하나만 눈에 딱 꽂히는 순간 뒤에 걸 뒤통수 날립니다. 하나만 딱 꽂히는 순간 여기가 틀어져 버리면 또 틀립니다. 일부러 이런 것들을 직관적인 거를 일부러 끌어들입니다. 학교쌤이. 도치법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도치법 맞지, 나와 있지, 동그라미 치는 순간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답이 없어지거든요. 왜? 일부러 눈으로 여기 딱 꽂힐게끔 미끼를 걸어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함정은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것은요, 이거 도치법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거 도치법, 이거 시험에 나오겠니? 그럼 애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답은 아닐 거야. 답으로 낼 만한 매력성은 떨어져. 왜? 다 꽂히거든. 그거는, 그 말은 함정이 없어요. 즉, 야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에이 쌤 저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와! 이거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정서 이런 것들, 외부 지문 굉장히 좀 길죠. 많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보는 게 중요하죠. 소재의 상징적 의미, 맞죠? 까마귀, 백로, 그리고 외부 지문, 그리고 소재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 관습적 등등등,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문제들입니다. 감정이입, 직접 잡아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략은 뭘까? 저는요, 수업 교재를요 다른 선생님하고는 좀 특이하게 합니다. 지도서로 합니다. 지도서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도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나와 있으면요 학생들이 필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와 있는데 왜 합니까? 맞죠? 1.
필기를 안 할 수 있죠. 2. 너무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도서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근데 영우는 왜 지도서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몰입하고 학생들이 계속 필기하고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지도서를 보고요.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별표치고 그러한 것들을 밑줄 긋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중이 되거든요. 지도서를 보면서 출제자의 눈을 통해서 내가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밑줄 긋고 별표치고 막 필기하고 막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졸지도 않아요. 출제자의 눈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과제물이 중요하죠. 저는 과제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과제물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1. 학생 여러분들 만약에 듣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과제물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과제물의 퀄리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물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족보다 큰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뭐 과제물 해가지고 내는 건 1도 없어요. 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족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서초고 기출문제 플러스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고, 서문여고 등등 서초고 기출문제들 플러스 대치동, 목동 좀 더 확장시켜서 경기권 등등 학교 기출문제만 냅니다. 제일 좋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학교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누적 반복입니다. 즉 첫 번째 차 때 1회차 때 A, B 두 작품에 대해서 배웠다고 치자. 두 번째 때의 과제물은요. 이것 포함하고 그 다음 배우는 거 요거. 그 다음 이것 포함하고 배웠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물을 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난이도란다. 문제의 수는 좀 달라지겠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 문제의 수가 가장 많을 것이고 점점 줄어들겠죠. 이때는 요 파트가 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요게 좀 적어지고 요거는 좀 많아지고 그래서 3회차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한 몇 문제 이렇게 누적적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일주일에 한 120문제에서 13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풀어도 괜찮습니다. 학생 관리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매주 실전 테스트를 봅니다. 복습적인 부분입니다. 배웠던 걸 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학교 규칙 문제로. 두 번째, 당연히 과제물 걷어가지고 뭐 공지하겠죠. 문자 보내겠죠. 어머니도 아셔야 되니까 내 애 보냈는데 그 과제물을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과제물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질문할 거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풀다가 모르겠다. 접으셔야 돼요. 접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걷잖아요. 걷어서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다 달아줍니다. 그 답변을 정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요. 제 조교가 하는 거죠. 저는 수업하고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얘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더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과제물 안 외우면 남아요. 남습니다. 못 남으면 뭐 뒤에서 수업이 있어요. 바로 수업이 있어요. 평일에 와야 돼요. 와서 해야 됩니다. 쌤 못 와요? 안 와요? 뭐 그러면 제가 집에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제 손을 떠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적중률이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서초고에서 선배들 말 들어보면 알 겁니다. 간영우라는 별명을 학생들이 지어줬어요. 간영우라고.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나온다면 나오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나온다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는 애가 있고 못 받아 먹는 애가 있거든요. 받아 먹는 애는 와 쌤 적중 대박. 못 받아 먹는 애들은 그냥 딴 데 가도 못 받아 먹어요. 딴 데 가도 못 받아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받아 먹는 애는 뭘까? 걔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알맹이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뭐 이거 나오면 틀린다 저거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시험지에
그대로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알맹이는 똑같은데 예쁘게 포장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예쁘게 선택지 좀 길게 해가지고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딱 통해서 풀어내는 열쇠고요. 맞춰낼 수 있고요. 센스가 없어. 생각 자체가 많이 없어. 그냥 지멋대로 생각해. 그런 애들은 아무리 이거 나온다 저거 나온다라고 해도 못 받아 먹습니다. 걔는 못 받아 먹어요. 그래서 성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쓸 건데 학생 여러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이 과제물 진짜 중요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나를 다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모토입니다. 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한 문장을 읽어도 정확하게 하고, 한 작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한 줄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오셔가지고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라. 정확하게 하셔라. 두 번째, 모르는 게 없게끔 하셔야 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후벼파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수가 다른 학원하고 내가 비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다른 선생님, 그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150문제 막 200문제 이렇게 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120문제, 130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것에 대한 의도는 뭘까요? 많이 푼다라기보다도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 정말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제발요, 이겁니다. 요거 문자 좀 남겨주시고요. 예, 이걸 강조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겁니다.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문 잠겼다고. 아닙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옆문으로 오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가는 걸 하고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들은 수시로 제가 전화 드리도록,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봤는데 또 과제물 너무너무 안 나와, 너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따로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뭐 한다든지 제가 고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죠?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